제가 여러분 보시면 반디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10분 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종료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캡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셀 수 없는 그런 명사잖아요. 카운터블하지 않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캡탈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캡탈 스탁이라고 해서 캡탈 스탁이 자본량이라는 뜻이겠죠. 캡탈 스탁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산 요소 가운데 자본 스탁, 피지컬 캐피탈 스탁, K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고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이제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K의 차이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가 풍부한 국가가 GDP가 높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더 많은 자본을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더 좋은 자본을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 GDP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펜 월드 테이블 9.1에서 제가 데이터를 뽑았고요. 가로축의 변수는 그 국가의 2017년 기준입니다. 그 국가의 자본 스탁을 취업자 숫자로 나눈 것입니다. per worker, 워커 1인당. 그래서 이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2011년 US 달러의 가치로, 이제 화폐 가치로 측정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기업의 그 기업의 자본을 화폐 단위로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장의 뭐 기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혹은 건물의 가치라든가 이것들을 다 이제 그 실제로 회사가 만약에 망해서 누군가한테 회사를 넘긴다면, 혹은 뭐 채권달한테 회사를 넘기거나, 혹은 뭐 은행에 회사를 넘기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때 그 공장의 어떤 자산 가치를 이렇게 측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 그런 가치를 우리가 자본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어느 한 국가의 자본의 가치라고 한다면 뭐 그런 자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펜월드 테이블 같은 데이터에서는 각 국가마다 자본 스탁의 가치를 다 측정을 했고요. 2017년에 자본 스탁의 각 국가마다 자본 스탁의 가치를 그 국가의 전체 취업자 숫자로 제가 나눈 것입니다. 인구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K라고 하는 한 국가의 전체 자본 스탁의 가치를 취업자 숫자, 보통 2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인플로이드의 취업자의 숫자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보다 취업자의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잖아요. 뭐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통 70%, 60에서 70% 가량만 일을 하고 전체 인구 가운데 나머지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취업자 숫자로 나누면 이것을 인구로 나눈 것보다는 더 값이 커지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값이 더 큽니다. 뭐 여하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로축의 변수는 GDPY라고 쓰겠습니다. GDP를 취업자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국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마킹한 걸 이렇게 보시면 이거 1인당 GDP가 아니기 때문에 5만 달러가 넘습니다. 2011년 US 달러로 한국의 GDP가 5만 달러가 넘을 수가 없잖아요. 1인당 GDP가. 그 이유가 이제 취업자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1인당 GDP보다 당연히 큰 값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걸 취업자 숫자로 나눴는지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본의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 자본의 크기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구가 아니라 취업자의 숫자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비교적 많은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고요. 한국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적은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시하라라고 한다면 대략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높은 국가가 소득 수준이 높고 1인당 자본 스탁이 낮은 국가가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혹은 1인당 생산량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면 이 그림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로그 값을 취하고요. 1인당 산출량의 로그 값을 취합니다. 뭐 제가 산출량, GDP 이렇게 막 섞어서 말하는데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출량 생산한 거, 뭐 GDP 생산한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생산한 걸 결국 누군가가 다 나눠 가지니까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산출량과 GDP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셋을 제가 그냥 막 바꿔 쓰더라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컨텍스트에 따라서 필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당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텍스트에서는 훨씬 더 make sense한 표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GDP도 로그 값을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죠. 로그로 표현한 것이고 훨씬 더 그 관계가 긴밀해지겠죠. 그래서 직선을 그려보라. 이 점들을 잘 설명하는 171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GDP의 로그 값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 차이가 1인당 산출량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피지컬 캐피탈에서는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캐피탈 베이스드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캐피탈 베이스드 티오리고요. 그러니까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뭐 이론 뜻인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혹시 저한테 제 매크로를 수강한 학생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USA가 멕시코나 인디아나, 차이나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다면 자본의 규모 때문인가? US의 자본 스탁이 더 많아서 멕시코나 인디아나, 차이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답은 물론 신중해야 됩니다. 뭐 yes, no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당연히 yes고요. 하지만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반드시 캐피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 중에 캐피탈은 하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캐피탈의 차이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3장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